안녕하세요. 리뷰온입니다. 원작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 오늘은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원의 마음. 희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식사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듯 보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원은 지상우가 희주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놈은 왜 이렇게 다정한 거야? 너무 친해 보이는데. 지상우가 희주를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런데 두 분 왜 같이 계신 거예요? 사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홍희주 통역사가 밥을 사기로 했거든요. 지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사원은 순간 그의 질문이 은근히 거슬렸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는 두 사람은 왜 같이 있는 거죠? 지상우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취재 때문에라며 말을 돌리죠. 희주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는 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을 겁니다. 그만해요. 저 축하해주러 온 자리잖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사원의 속은 복잡했을 겁니다. 저놈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희주와 얼마나 친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르는 희주의 모습들을 알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순간 희주가 자리에서 웃으며 뭔가를 이야기했겠죠. 사원은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또 한 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뭘까? 정말 알 수가 없네. 이 식사 자리, 희주를 둘러싼 두 남자의 은근한 신경전과 사원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희주의 기쁨. 희주는 드디어 청와대 수어 통역사로 합격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는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죠. 혼자 남은 자리에서 잠시 생각에 잠긴 희주.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백사원 덕분일지도 몰라. 그의 조언과 묵묵히 지켜주는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희주는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보낼까 망설입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까? 아니면 감사합니다가 더 나을까? 계속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던 희주. 그러다 실수로 하트 이모티콘을 눌러버리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버리죠. 헉! 희주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칩니다. 이게 뭐야? 하트라고? 혼란에 빠진 희주는 머리를 감싸줄 텐데요. 어떻게? 이건 정말 오해받겠는데. 그 시각 회의 중인 백사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핸드폰이 살짝 진동합니다. 화면을 확인한 사원은 희주에게서 온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순간 굳어버리죠. 이건 뭐지? 하트라고?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건 실수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이미 희주의 귀여운 얼굴로 가득하겠죠? 저는 백사원의 머리 위로 둥둥 떠다니는 작은 하트들이 마치 나를 봐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겼습니다. 반면 희주는 방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온갖 상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텐데요. 이런 두 사람의 귀여운 오해와 설렘 속에서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될 것 같아 보는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니의 귀국과 희주의 혼란. 협박범인 척 사원과 통화할 때 사원은 희주의 언니 홍이나를 결혼식 전날 만났다고 했죠. 언니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직접 받았다고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희주는 속으로 놀랐겠죠.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나랑 결혼한 거지?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백사원의 브리핑이 한창 진행되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홍이나 명지일보 기자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희주는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언니 홍이나였습니다. 외국에서 귀 수술을 받고 당당하게 돌아온 언니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고 영상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던 홍이나였죠. 밝고 강한 모습으로 변한 그녀를 보며 희주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늘 언니의 뒤에 가려졌던 시간이 스쳐가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마주합니다. 언니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죠. 희주야, 잘 지냈어? 그런데 왜 아직도 말을 못해? 언니의 말은 가벼웠지만 희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론 생각했겠죠. 언니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왔으니 이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왜 눈물이 나려는 거야? 언니는 희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가 좀 더 편해질 거야. 그 말은 마치 희주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선언처럼 들렸겠죠. 희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언니의 귀국은 희주의 삶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오며 백사원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는 두 사람과 위기. 희주는 첫 일정인 워크샵에 참석하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동료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섞이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할 텐데요. 사원은 그런 희주의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댑니다. 저런 표정은 여전하네. 그런데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사원은 대놓고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슬쩍슬쩍 희주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워크샵 활동이 시작되며 팀별 게임도 이어졌습니다. 희주는 어색하게 공놀이에 참여했지만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하는데요. 그때 사원이 다가와 직접 시범을 보이며 공을 건넵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야. 다시 해봐. 희주는 순간 가슴이 뛰었겠지만 그의 무심한 말투에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을 던졌겠죠. 마지막 일정인 등산 중에도 희주는 체력이 부족해 뒤처지기 일쑤였지만 사원은 그녀를 묵묵히 챙겼습니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올라가. 너무 뒤처지면 그냥 놔두고 갈 거니까. 사원의 농담 섞인 말투에 희주는 살짝 미소를 지었겠지만 그의 은근한 배려 속에서 묘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다정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편해지네. 모두가 정상에 도착해 단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사건이 벌어집니다. 희주는 맨 끝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려는 찰나 발을 디딘 자리가 흔들리며 그녀가 균형을 잃었죠. 사원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희주야. 그리고 희주는 뒤로 넘어지며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원작에서는 이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깊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사원이 희주가 406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이 이 위기와 어떻게 어우러져 표현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드라마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갈지, 특히 유연석 배우가 사원의 감정을 어떻게 그려낼지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